설명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설명은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걸 납득하기 위해서는요. 그 구조가 왜 얘는 연기가 필요 없는가? 그러니까 왜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연기가 필요 없고 얘는 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왜 연기가 필요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하시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인데 이게 그렇지 않으신 우리 눈돌이나 아니면 생명에 이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에게는 조금 당혹스러운 글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DNA 같은 경우는요 기출에서 몇 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도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 인간적으로 DNA가 유전 형질을 전달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상식이야 그런 것들은.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비문학 첫 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네, 모의고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3번 문제죠. 생명체의 구성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는 핵, 막, 세포 내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는 사실 같이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어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생명체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생명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선의 단위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리고 그 세포는 핵, 막 세포 내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원래는 좀 중요해지는데 이 글감에서는 아니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핵은 세포 증식과 유전 형상 등의 생명 활동의 중심을 담당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 좀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세포들 중에서는 핵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등 앞에 있는 애는 좀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등이라는 건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앞에 있는 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세포 증식. 얘가 세포를 증식시키는구나. 이게 이제 1번인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 현상. 유전 현상도 누가 역할을 한다? 핵이 그 역할을 하는구나. 의 호흡으로 조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세포의 핵 속에는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고 이의 주요 구성 요소는 DNA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할만하죠. 핵 안에는 그래서 이 핵을 조금 더 구체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고 유전 현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 안에는 너무 당연한 말들인데 이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야지.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 그리고 그 염색체 안에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버릇 들이세요. 진짜로.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만드는 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주된 요소는 뭡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다? DNA라고 하는 아이다. 자, DNA는 당과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중합체입니다. 생각보다 이거 중요했었거든요. 당, 인산, 염기. 이 DNA에는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거를 물론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냥 넘어가면 돼, 붙여놓으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부에 찝어내는 순간 얘네들이 물질적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거와 요거를 나누는 문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납득하시고 첫 번째 문단, 그리고 특히나 기술에서 두 번째 문단은요 처음에 정보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를 견뎌내셔야 돼요. 이번 6월에도 마찬가지였고 기술도 초반부에 이 정보량들을 흘려보내지 마. 그냥 꾹 참고 견뎌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죠? 구성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얘네들을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하여 축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이 축을 따라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열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거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짬이 되면 이 문장이 문제로 어떻게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결국 연결해 주는 건데 이렇게 쓰면 되게 좋고 이게 센스거든요. 여기 있을 때 뭐와 뭐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여기도 같이 뭐가 있어? 당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읽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상과 당이 추구이 된다고. 얘와 얘가 하나의 뭐가 이거요? 축을 이뤄요. 난 이렇게 만드는 게 센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뉴클레오타에 있는 축을 따라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궁금해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 있는 염기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누군가의 뭐가 돼요? 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런 식의 대칭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돼야 돼요. 이 한 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치인 거야. 결국은 이게 다 이렇게 읽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얘는 염기가 배열이 됩니다. 얘는 뭐 배열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배열. 그렇죠? 봐봐. 근데 여러분들이 DNA의 그림을 알고 있으면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DN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중나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를 꼭 뽑으면 이게 하나의 DNA란 말이야. 그죠? 여기에 이 축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축이 당과 인산인 거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야. 사실 이건 상식이지. 근데 이것도 몰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요 뼈대와 요게 다르다라는 걸 훨씬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놈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놈을 가르치는 것과 모르고 있는 놈을 가르치는 거는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번 기회에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워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뉴클레오타이트의 염기로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으며 이 염기의 배열이 유전 정보가 됩니다. 어떻게 그냥 가져가야지. ATGCG 여기 염기예요. A, D, C, G가 있고 나중에 다시 볼 생각해야지. 얘네들의 만약에 역할이 다르다면 좀 끔찍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는데요? 그 나름의 배열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배열에 따라서 ATCG일 수도 있고 CTG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열에 따라서 이게 뭐다? 유전 정보가 된다. 이 구조 다 썼어야겠죠? 자, 봐봐. 문제 쉽게 나와요. 당과 인산의 배열로 인해서 유전 정보를 만들어낸다. 뭐야 X야? X라고. 이게 대칭의 힘인 거고요. 이게 구조화의 힘인 거예요. 제발.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축을 따라 연결된 뉴클레오타이드의 한쪽 염기들과 다른 쪽 염기들이 결합하여 DNA는 이중나선 구조의 형태를 이루는데 이들 가운데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하여 상보적인 염기쌍을 지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해져 있죠. 얘네들의 쌍이 애초에.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과 그죠? 얘네들은 이렇게만 이제 딴다라는 걸 이제 좀 납득하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해. 영상 봐. 여기가 A면 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여기는 T랑 이제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C라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G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A에다가 여기 G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있어도 이걸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쪽만 있어도 내가 복제해야 되는 염기가 뭔 줄 알게 된다는 거야. 여기는 뭐 나오면 돼? T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나오면 돼? A 나오면 되는 거고 오씨 G 나오면 되는 거고 G 나오면 뭐가 나오면 돼? C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복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로 쳐? 그냥 쌍으로 상보적 구성을 얻는다고 그냥 퉁쳐버린 거야 내용을. 왜? 상식이니까. 그건 알아야 된다. 끔찍하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DNA는 자외선,
전리 방사선, 유독 화학성 물질 등 세포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래한 요인이나 세포의 생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 혹은 DNA 복제 과정의 오류 등에 의하여 손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거 하면서 외부, 내부로 나눴는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밖에서 원인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안쪽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문화가 여기에서 했었어야 되는 스텝이고요. 다음, 그래서 DNA 손상은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세포가 더 이상 불연하지 않게 해 세포의 노화를 초래하거나요. 또한 세포 분열이 조절되지 않도록 해 지나치게 세포 분열을 해서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로 잡으셔야 돼요? 얼쏘로 잡으셔야 돼요. 외부나 내부나 얘네들은 뭐가 있게 되고요? 손상이 되고요. 근데 이 손상은요, 뭐가 되기도 하고요? 적게 해가지고요, 노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증가시켜가지고 뭐야? 암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고 나눠주시면 되겠죠.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얼쏘잖아, 여기. 같이잖아, 같이. 그러니까 이것만 시킨다거나 이것만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틀렸다라고 하는 거 반응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외부 조건이어서 이게 된다. O야 X야? X라니까? 외부든 내부든 상관이 없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 따라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생명체의 정상적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솔브 구조가 되겠네요. 이 유전자 손상이 이제 문제점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복구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체가 DNA 손상을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DNA 손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NA 손상 반응은 손상의 유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긴장해야겠죠. 나눠야 되니까. DNA의 이중나선 중 한쪽 가덩의 일부의 손상이 발생되면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손상되지 않은 다른 부위의 한쪽에 전상적인 DNA 가닥의 주형으로 삼아 해당 부위의 새로운 가닥을 삽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염기 절제 복구와 핵산 절제 복구가 대표적인 예이죠. 자, 끊어볼까요? 봐봐. 먼저라고 나왔잖아. 먼저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에 대칭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 이게 여기가 한쪽이 망가졌을 때인 거고 그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뭘 예측할 수 있어요? 두 쪽이 망가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점에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한쪽이 조져졌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구나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확신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의 영역을 두고 글을 읽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BER과 NER로 나뉘어요. 이거의 또 본질적인 차이를 또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BER은 주로 세포 내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화학적 변형과 같은 DNA 염기에 작은 손상들에 작용합니다. 자, 이 밑줄 읽었을 때 두 개 반응해야 돼요. 두 개. 하나, 우리 아까 전에 뭐 나왔어? 요거랑 요거 나눴으니까 이거 내부. 그리고 또 거슬려야 되는 단어가 뭘까? 대칭이니까 반대가 되는 극부의 단어에 메인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큰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은 손상된 염기를 제거하고 그곳에 정상 염기를 채워넣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손상된 염기 제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 부분만 닫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라? 이것이 과학 시간인가요? 정말. 이런 걸 할 줄 알았으면 국어명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미래가 이런 거라고 했었으면 얘만 닫힌 거야. 얘만. 그러면 얘를 보신 다음에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새로운 거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걸 뭐예요?
여기가 A니까 여기 T 넣으면 되겠다라는 구조를 통해서요. 이게 다야. 내부 작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NER은 자외선 등 세포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크게 변형되는 염기 손상에 작용을 합니다. 이는 손상 부위를 포함한 많은 염기들을 한꺼번에 제거한 후에 다시 염기를 채워넣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부위의 DNA 손상을 복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차이점이 만들어지죠. 자외선 같은 외부 그리고 큰. 근데 이거 여기다 자외선 같은 거 적어주면 참 좋거든요. 왜냐면 이거라고 얘기 안 하고 자꾸 뭐라고 얘기해? 자외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요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는 1부였죠. 그래서 여기가 얘의 포인트는 이제 1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얘의 포인트는 뭐예요?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이쪽을 다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냐?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굴러가면 참 쉬운데, 그죠? 여기에 굴러가면 참 쉬운데. 그 다음에 BER과 자 봐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한 거란 말이야. 공통점은 뭐야? 하나가 조졌을 때. 차이점은 뭐야? 내부, 외부, 크다, 작다, 일부, 전체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몇 줄이 더 남았잖아. 그럼 교집합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BER과 NER은 DNA 손상 복구가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일어나므로 복구 과정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 상대적이라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완전히 없다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를 했기 때문에 BER과 NER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겠구는 아니야. 확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야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다? 상대적으로 크다인 거고요. 자 근데 얘가 요거에 대칭하는 요 지점이 뭐다? 얘가 뭘로 했기 때문에 한쪽이 남아있기 때문에가 포인트인 거야. 여기 있는 한쪽이 얘는 남아있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리고 주형이 없으면 유전자 번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따라와야지. 좀 더 가볼까? 자, 그 다음 예측한 게 맞는 점은 봅시다. 세포는 전리 방사선과 같이 강한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 DNA의 두 가닥이 모두 끊어지는 이중 나선 절단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쪽 봤죠. 그래서 이중 나선 절단이래요. 그리고 뭐 나올까? 요거 챙겨갔으면 참 좋거든요. 이게 뭐래? 여기서는 아까 자외선이었잖아. 자외선도 똑같이 외부고 얘도 외부인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커야 되니까 힘이. 여기서는 예시로서 뭘 등장시키고 있어요? 방사선. 그래서 이름 비슷하다고 방사선 였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능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외부 선이잖아. 같잖아.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업데이트 잘 하시고. 이중 나선 질단은 돌연변이나 유전질환, 암 등의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DNA 손상 중 가장 심각한 형태라는 거죠. 암까지 만들 수 있구나. DNA 이중 나선 절단을 복구하는 방식에는 우선 상동 제조함 복구가 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야? 우선을 또 동져줬잖아요. 상동 제조합 복구네요. 우선이니까 위쪽으로 땁니다. 이중나선 절단은 DNA의 상보적인 염기결합까지 모두 손상됩니다. 그래서 버나 너처럼 정상적인 DNA 가닥을 주형으로 삼아 손상을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겠죠. 상동 제조합 복구는 손상이 없는 상동 염색체의 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끊어진 이중나선을 복구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염기 배열을 가진 정상 DNA와 손상된 DNA가 서로의 가닥을 주고받아 유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동 염색체를 주형으로 못할 경우에는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비상동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얘가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원래 있었던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그냥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 혼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옆에 있었던 얘랑 비스무리한 거의 유사한 유전자를 갖다 박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와 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와 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근데 이게 돼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얘의 포인트는 뭐예요? 얘의 포인트는 한쪽이 조져졌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 가지고 얘가 복구가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쪽 다 조져졌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를 통해서 복구를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부 외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 얘랑 똑같은 유전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는 이 방식은 끊어진 DNA 이중나선 끝을 인식해 분리된 DNA의 두 말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얘는 두 말단을 연결시킨다. 이게 이미지가 당연히 안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끝 부분을 연결하는구나. 뭔가 얘랑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좀 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은 절단된 DNA 사슬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동 재조합 복구처럼 복구에 이용될 상보적 주형 DNA의 염기 배열이 없기 때문에 절단된 DNA 말단에 생긴 단일 가닥 부분에 존재하는 짧은 상동성 염기 배열에 의존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이 방법은 유전적 변이가 동반된 확률이 높습니다. 자, 봐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뭐예요? 틀이 있는 거예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 확률도 낮죠. 하지만 여기는 틀이 있어요, 없어요? 틀이 없어서 조져지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하잖아요? 이게 뒤에서 하자. 네, 일단 여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DNA 손상 반응은 세포가 생성하고 분열하는 과정인 세포 주기에 따라 복구 방식의 의존도가 결정됩니다. 별 5개 치셨나요? 이거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문법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결정짓는 건 뭐야? 서술어 때문이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뭐 때문에? 세포 주기 때문에 그 방식이 결정된다는 인과구조 반드시 잡으셨어야 되고요. 세포 주기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나누셨나요? M기, 간기로 나누셔야 되고 M기, 간기. 그죠? M기는 분열이고요. 분열 주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간기는 세포 분열의 준비를 위해 세포가 생장하고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로 다시 G1, S, G2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뭐야? 하지만 나누고 시작하면 되겠죠. 다행히 이거에 대해서 막 빡세게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여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형들이 있어요. 여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흐름을 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G1, S, G2를 나누는 거랑 갑자기 여기서 이런 거 알고 있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지? 에서 이제 등장하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다음 상동 재조합 복구는 복구가 진행하는 동안에 상동성 염기 배열의 주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의 상동성 염기 배열을 갖는 DNA가 존재해야 복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밑줄 5개였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뭡니까? 전제 조건. 지금 이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복제할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난대요? 상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뭐 남았어 지금? 비상동은 어디서 일어나겠어? 여기서 일어나겠지. 왜? 아직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얘가 비상동이 나온지 안 나온지 보면 돼요. 예측할 수 있을까? 수능장에서도. 그 다음에 그에 비해 비상동은 말단 연결을 주로
G1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왜? 라고 생각하면 뭐야? 얘는 틀이 필요 없고 얘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편 DNA 손상 반응이 실패할 경우 세포는 스스로 사멸을 유도하여 DNA 손상에 따른 문제를 개체 수준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끝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걸 복구가 아니라 뭐의 선택지도 있다?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세포 내 손상된 DNA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복되지 못하면 유전체의 불안전성이 증폭되죠. 이러한 유전체의 불안전성은 각종 유전병이나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DNA 손상받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런 거에 의의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13번. 이런 거 틀리시면은 좀 집중하세요. 문단과 문단의 그 브릿지에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DNA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DNA의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DNA가 망가지면 병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병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들이 뭐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한 개만 조져졌을 때와 두 개가 조져졌을 때. 그런 얘기들을 그 생각을 하고 요걸 조금 들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전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결은 같다라는 거지. 3번 볼게요. DNA의 손상의 반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DNA 손상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유형별로 정상했다. 지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쪽, 두쪽, 내부, 외부, 틀 있고, 틀 없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 14번 자 보세요.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2번 볼게.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간의 인산들의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다? 뭐야 X야? X지. 뭘 했었어야 돼? 이걸 했었어야지. 이거 했었으면은 2번 X축 아래 안 봐도 된다니까 수능장에서. 이게 구체화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패턴이 여기서만 나왔던 것 같아요? 안 그래. 6월 9월 수능에서도 다 나왔던 패턴들 중에 하나야. 뭐랑 연결돼야 돼? 인산이랑 당이랑 연결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염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명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존나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인산끼리만 연결될 수 있지? 무슨 개소리인가? 막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글감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불리하잖아. 부당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통해서 이제 공부할 줄 알아야지. 나머지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고요. 자, 15번. A는 이제 염기였고, A는 이거였어요. 봐봐. 이거고 이거잖아. 이거고 이거잖아. 자, 봐봐. 니들이 출제자야. 그럼 뭐 내고 싶을까? 얘네들의 본질적 차이 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나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말했잖아. 공통점이나 차이점 나오는 거라고. 얘는 두 쪽 날라갔지. 얘는 한쪽 날라갔지. 그거 얘 생각하고 풀었으면 몇 번 나옵니까? 2번 바로 나오죠. 둘 다 뭐예요? 둘 다 한쪽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두 쪽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조져지는 거고 그런 결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둘 다 괜찮다. 네. 16번 기억의 이론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여기는 뭐야? 그나마 확률이 낮다. 유전자 변이가 나올 것은. 여기는 근데 뭐야? 유전자 변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틀을 복제하는데 여기는 틀로 복제하지 않고 지 혼자 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상동 염색체의 DNA를 주형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틀로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7번 이것도 좀 부당해 사실. 우리 답은 3번이었는데 봐봐. 비상동 말단 연결 방식이 주로 지원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아 지원에서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이유는 분리된 DNA 두 말단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염기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겠군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이게 부당하냐면요. 얘와 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근데 얘는요. 뭐가 필요했어요? 이쪽까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얘를 분열을 시켜서 이렇게 합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얘는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얘네 방식이 이거를 좀 일자로 하면 이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여기가 박살난 애랑 여기가 박살난 애랑 그냥 합치는 거야. 이거 그림을 이럴 때 내가 생명공학이 전공이 아니라는 걸 건데 이게 이거랑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애랑 여기가 박살난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붙이는 거야. 그냥 얘랑 여기 비어있는 이 공간에 얘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연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말단을 붙인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이제 붙인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걸 봐. 영상 제발 봐. 진짜로. 제가 얘랑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복제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와 이쪽에 있는 여기를 그냥 생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여기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니까.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연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애들한테는 이게 되게 부당하죠. 연기를 만들 필요 없는데 그냥 붙이면 되잖아. 이거란 말이야. 이거의 구성이 있으면. 근데 너무 좀 빡세, 이런 얘기들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긴 좀 어렵죠. 하지만 그 뉘앙스는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 얘는 S와 G쪽까지 필요한 거고 왜 얘는 필요 없었을까? 그 얘기가 얘는 연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얘는 연기가 필요 없구나. 약간 이런 결들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결들을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안 돼,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왜? 사실은 여기에서 그런 내용이 없거든. 연기를 만들어야 붙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연기를 만들 필요 전제 조건이 없거든. 그냥 말단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연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좀 이상하네? 그래서 감으로 푸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알면 근데 이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좀 어렵다. 나머지 것들은 맞는 얘기들이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겠죠? 오늘 비문학 드린 거 보여드리면, 네, 하나 더 넘겨볼까요? 네, 수능특강을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네, 고등학교 2학년. 방금 했었던 그림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자, 2학년 단계에서 조금 쉽게 DNA 결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6번에서 9번으로 배워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정도 됐을 때 요 A, C, T, 아데닌, 구아닌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3번 문제는 2014년 수능입니다. 2014년에 방금 얘기했었던 요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안 나와요. 막 아데닌 붙여야 되고 막 이거 막 떼고 이렇게 무식하게 안 나와. 근데 요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방금 이해가 조금 더 쉬워져요. 요런 얘기들이. 2014년 때 어떤 뉘앙스로 등장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도 이것도 이제 6구 결이거든요. 이거 많이 푸셨을 거예요. DNA 염기 서열을 기반으로 얘를 개체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이 사는 거 공존으로 봐야 하는가. 이것도 결국은 얘와 얘가 DNA가 같으냐 다르냐, 이 서열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굴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얘랑 DNA 서열이 같아. 그럼 얘는 개체야. 근데 얘랑 DNA 서열이 다른데 같이 붙어 있어. 그럼 뭐야? 공생인 거야. 그런 결로 좀 읽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2019년 대수능에서 요 DNA, RNA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이것도 완전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하지만 수능이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DNA가 개떡같이 나왔을 때, 정말 끔찍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예전에 유전자 가위가 되게 핫했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이 과학자가. 그래서 유전자를 여기만 내가 원해서 찢는 거야. 요만큼을 가위로 찢은 다음에 복제를 시키거나 다른 거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유전자 과위를 통해서 DNA를 잘라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좀 끔찍했어, 이때 시대가. 근데 그래도 좀 한번 그래서 읽어봐라. 이렇게 그 GC, AC가 어떻게 식으로 등장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리트가 이런 결로 이제 등장하면,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리트에서 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유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결은 막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그나마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셔도 DNA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하시고 갖고 오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정리해 볼까요? 1번